네, 이렇게 세 번째 지원자분 이력서까지 봤고요. 다음 분부터는 이제 경력이 있으신 분들 이력서입니다. 네, 네 번째 지원자분입니다. 프로젝트를 어떤 형식으로 작성을 해야 할지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백엔드 개발자로서의 취업에 도움이 될지가 궁금합니다. 이름 있는 기업에 취업을 도전하다가 계속되는 실패에 경력에 공백이 크게 생겼는데 면접 시에 이 공백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현재는 백엔드 개발을 하며 경력을 쌓는 것이 목표입니다. 라고 고민을 남겨주셨어요. 업무 경험이 1년 반 정도, 1년 5개월 있으시고요. 학력과 개인 프로젝트로 쭉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그런 공백에서 어떤 개인 프로젝트를 했다든지 그런 걸 좀 표현을 해주셨다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전공자임을 맨 앞부분에 적어주셨더라고요. 본인은 비전공자이다라는 거. 근데 저는 굳이 앞부분에 쓸 필요는 없지 않나. 그 앞부분은 사실 면접관들이 서류를 검토할 때 가장 임팩트를 남길 수 있는 그런 문장이면 참 좋을 텐데, 그게 나는 비전공자입니다라는 거를 먼저 표현한다는 거가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다만 나는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관심이 있고 여기서 나는 이러이러한 기여를 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좀 쓰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개발자 취업은 사실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고, 물론 시험도 보는 데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우리랑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제 그런 가능성을 보는 건데, 열심히 공부한다고 취업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이제 취업이 가능한 이제 구조잖아요. 가고 싶어하는 기업에 그 본인이 경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가고 싶어하는 회사에서 원하는 그 경력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하는 회사에서는 그런 경력을 쌓기가 어렵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경우에는 개인적인 프로젝트라도 해서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에 맞는 그런 경력을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회사가 원하는 걸 맞춰가는 거는 세상에 좀 뒤처지는 거라 보고, 어느 정도는 걸쳐야 되지 않나? 절반 정도는 원하는 걸 하고 절반 정도는 좀 더 선행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을 하시면서 경험을 쌓아가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소개 부분이 매력적이지 않은 건 좀 동의하고요. 내가 어떤 프로젝트에서 어떤 기여를 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기술력을 확보했어라는 게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그런 이력서 중에 하나예요. 개인 프로젝트가 자꾸 저는 거슬려요. 낯선 사람하고 프로젝트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기술을 바꿔가면서 프로젝트도 해볼 수 있고, 이런 시도들이 좀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것이 있고, 공백은 어쩔 수 없죠. 근데 그 공백 기간을 내가 나의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했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채용 담당자들은 항상 이력서에서 어떤 6개월 이상의 공백은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 기간에 뭐 하셨냐고 물어보는데, 그 시간에 뭐 했냐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한 거죠, 사실은. 그 사회 경험에 조금 더 구체성을 부여하고 그것이 내 삶에 의미 있는 시간이었음을 드러낸다면 이 세상에 방황하지 않는 사람 없고, 공백기 없는 사람 없고, 슬럼프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맞습니다. 회사 경험이 있으신데 이제 자기소개서를 보면은 여기서도 사실 개발자로서 경력을 쌓으신 분인 것 같은데, 개발자로서의 성장을 바랐기 때문에 그만뒀다라는 게 조금 좀 걸리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좀 이런 얘기보다도 내가 더 어떤 거를 해서 나아가고자 하는지, 그런 부분이 좀 더 어필되면은 퇴사 이유라든지 이직을 이제 하려는 이유가 좀 더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 이름 있는 기업에 취업을 도전한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진짜 거의 재수, 삼수까지 할 정도로 이런 걸 많이 도전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사실 공백이 생기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저 이거 했고요, 저거 했어요를 계속 어필하기보다도 내가 왜 그때 이런 선택을 했는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같이 얘기를 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성이랑 좀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어떻게 대답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물어보기 전까지는 대답할 수 없으니 서류상으로는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맞아요. 자신감 있게 드러내는 게 맞아요. 어떨까 싶습니다. 공백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 게 조금 더 와닿는 답변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공백 기간이 있으면 안 돼라는 그렇게 이제 강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도 내가 그 공백 기간을 통해서 어떠한 생각을 했고 어떻게 활용을 나에게 이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했는지가 저는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전공이 이쪽이 아니었고 원래는 다른 회사에 재직을 하다가 반복되는 업무가 이걸 어떻게 자동화할 수 없을까를 검색을 하다가 파이썬을 제가 따로 수강을 해서 배우게 됐고 파이썬을 하다 보니 흥미를 느껴서 조금 더 이제 더 배워볼까 하는 와중에 그 영상 강의를 보다가 문득 근데 이 정도면 나도 가르쳐 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걸 가르치는 회사가 있나? TO가 있는 회사가 있을까? 검색을 하다가 프로그래머스로 이렇게 오게 된 케이스인데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에 있어서 방황기가 되면 그 어떤 준비도 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는 날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솔직하게 좀 말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늘 꾸준하게 성장만 합니까? 이제 5번째 지원자분 이력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력서만으로는 지원자에 대해 상당히 제한적인 정보만 담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력서는 어떤 것일까요?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좋은지, 만약 그러한 경험이 없다면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는 서비스 기업에서 요구하는 경험의 부재입니다. 특히 대규모 트래픽을 처리해야 한다거나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겪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를 어떻게 메울 것인지가 고민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술력의 확보입니다. 아직 경험이 부족한지라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신도 부족하며 좀 더 넓은 시야에서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고민입니다. 라고 굉장히 자세히 고민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분은 지금 재직 중이신 분이고 업무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을 해주셨고요. 뭐 별다른 프로젝트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조금 생략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직에 계시다 보니. 채용하려고 하는 회사는 이제 원하는 이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먼저 기록하는 입장에서 그 나중에 리뷰하는 사람들이 입맛을 맞추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의 이력을 필요로 하는 회사를 찾는 것이라면 이제 조급해야 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나하고 핏이 맞는 회사를 찾아야 되는 거죠. 가고 싶은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가 원하는 이력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이해가 됐어요, 질문이. 사실 채용 공고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잡 디스크립션에 잘 표현이 되어 있죠. 본인이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는 이제 본인이 거기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본인은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이제 그게 문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력서를 어떻게 적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직을 원하는 회사에 맞는 경험을 이제 어떻게 쌓아갈 것인가, 이 부분으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회사에서 그런 경험을 쌓을 수 없다면 개인 프로젝트나 아까 이제 갑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인들이나 혹은 그런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에 가서 같이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그 안에서 본인이 어떤 기여를 하고 어떤 성장이 있었는지, 그게 지금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 어떤 기여가 될 것인지 이런 걸 어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자는 주어진 환경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개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꼭 도전이고 혁신인데 사실 회사는 그런 인재들을 원합니다. 정해진 그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놀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플레이그라운드를 본인이 만들어가면서 놀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거죠. 그런 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본인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아마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힌트를 드린다면 좀 여러 관점으로 세상을 좀 보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개발자라면 개발자들만 본다기보다 자바 개발자가 자바 개발자들하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다른 도메인의 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세상을 보는 그런 관점들을 좀 키운다면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말씀해 주셨던 그 개발자는 주어진 환경에서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전을 하는 사람이다. 요거 이제 저 어디 적어놔야겠어요.
오늘의 명언으로 기록이 될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고민 자체의 구체성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분에 대해서는 되게 애정 있게 보고 있는, 제가 이분이라면 저라면 어떤 시도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했던 분. 우선은 이력서만으로는 지원자에 대해서 제한적인 정보를 담을 수밖에 없죠. 심지어 1시간짜리 면접 보고 2시간짜리 코드 리뷰를 해도 제한적인 정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죠. 하지만 그 시간 내에 나를 더 어필을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경력기술서보다는 깃허브에 잘 꾸며져 있는 포트폴리오가 당연히 더 매력적이고, 그리고 개발자 커뮤니티 내에서 같이 활동하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일 건데, 그보다 훨씬 매력적인 것은 4년 정도 경력이 있는 개발자라면 함께 만들어서 실제로 작동하는 앱이 가장 매력적입니다. 보시면 주로 백엔드를 하셨잖아요. 아까도 닉도 말씀하셨지만 프론트 쪽 하시는 분하고 협업해서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백엔드를 하셨지만 본인이 학습해서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이분한테는 커다란 장점이 있어요. SI 프로젝트 4년 개발을 하면 대한민국에서 작동하는 앱들의 공통 라이브러리들에 대한 기술력을 내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나만의 도구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 면접을 보면서 저를 가장 감동시켰던 분이 실시간으로 코딩 테스트를 했던 분인데, 이거 한번 개발해 볼까요? 이런 기능 되겠어요? 라고 물었을 때 갑자기 자기 라이브러리를 펼치더니 가장 흡사한 코드를 카피 앤 페이스트 해서 붙여내는 분을 보고 제가 감동했어요. 맨 땅에서 나의 알고리즘 능력을 자랑하는 거 괜찮죠. 그런데 기업에서 원하는 건 해당 기능을 너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얼마나 빨리 개발할 수 있느냐. 저는 그분이 갖고 계신 그 아카이브가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SI 개발 4년이라면 되게 다양한 코드들, 되게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을 경험하셨을 것이고, 그걸 나만의 노하우로, 물론 옛날 코드면 새롭게 리팩토링 통해서 만들어야겠죠. 그런 노하우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민을 딱 읽었을 때 느꼈던 게, 좀 서비스 규모가 이미 큰 곳으로 이직을 준비하고 계시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지원자분이 고민하시는 게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좀 어려워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좀 규모를 작은 기업부터 시작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이제 SI 업계랑 그냥 이제 자체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이제 서비스 기업이랑은 좀 근무 형태라든지 이제 업무 환경도 많이 다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내가 지금 SI 업계만 있기 때문에 좀 되게 허들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서비스 기업에만 있던 분들이 할 수 없는 경험을 SI 업계에 계신 분들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환경에서 이제 얻은 것들이 내가 이제 서비스 기업으로 갔을 때 어떻게 기여를 잘 할 수 있는지를 반대로 무기로 활용을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경력기술서나 이력서에 표현을 해내시고, 제가 이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게, 저라면 매우 공격적으로 이런 표현을 할 것 같아요. 당신이 원하는 것 20분 만에 코딩해 드릴 수 있어요. 물론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제가 실무 면접을 안 볼 이유가 없고 온라인으로라도 20분 동안 이분을 안 볼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만큼 지금 경력도 경력이시고 본인이 가진 무기가 확실하게 있으시다면 그렇게 좀 공격적으로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매력적인 이력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 6번째 시험자분의 이력서를 함께 보시죠. 이분도 고민 먼저 읽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력서에 작성되어야 할 내용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이력서에 고객사 이름이나 회사 이름 등을 적었는데 너무 구체적인지, 이력서에서 드러나는 업무 경험이 너무 부족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항상 서류 검토 단계에서 늘 불합격하고 있어서 이력서 자체를 잘못 작성한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어서
백엔드 개발자로서 꾸준히 이력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력서에서 드러나는 저의 경력이 백엔드에 어울리는지, 백엔드 개발자로서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혼자서 강의를 듣거나 실습을 해보며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 추가로 어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더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고민을 남겨주셨어요. 업무 경험에 대해서 쫙 작성을 해주셨고 학력과 자격증 이외에 다른 정보는 딱히 남겨주신 게 많이 없습니다. 그 이력서 작성 형식이 사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내용이 사실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업무 경험이 부족한지는 이제 채용하려는 회사 기준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력서 작성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자신이 경험한 걸 솔직하게 기록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업무 경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채용하는 회사의 기준에 맞지 않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경험한 기술 스택하고 채용하려는 회사의 그 원하는 기술 스택의 차이가 아마 서류 탈락의 원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직장이시고 꽤 4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계셨더라고요. 그 안에서 프로젝트도 되게 여러 가지 하셨는데 저도 형식은 뭐 지금 이 상태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조금 더 추가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뭐 팀 구성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좀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거기서 맡게 되는 역할도 좀 달라지셨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역할을 해 오셨는지 좀 이런 것도 같이 어필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 백엔드 개발자로 하고 싶다고는 하셨는데 그게 좀 별로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기소개를 적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라도 내가 뭐 프론트엔드, 뭐 백엔드 개발 경험이 있지만 앞으로 백엔드로 나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어필 포인트가 좀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여기서 하셨던 업무 중에 백엔드 업무를 하신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상세하게 기재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 이분을 백엔드 개발자로 모셨을 때 과연 바로 실무에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를 좀 가늠할 수 없는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JD를 그대로 베껴놓은 게 아닌가 싶은 이미지가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을 보고 싶어 하죠. 그래서 보통 면접 스킬이나 경력 기술서를 적는 스킬에는 스타 방식, STAR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Situation, Task, Action, Result 그 방식을 쓰는데 형식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필해 주셨으면 좀 더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들이 있고요. JPA, MySQL, MSA 경험을 공유하고 싶은 분들을 커뮤니티 내에서 반드시 찾으시고 작동하는 앱을 만드셔서 업무 경험보다는 그 개인 프로젝트를 앞쪽으로 더 끌어올리시는 게 이 경력 기술서, 이 이력서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총 6분의 이력서를 함께 리뷰를 했습니다. 오늘 이력서 클리닉 진행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좀 소감이나 뭐 어떠셨는지요? 우선은 먼저 AS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AS가 필요하다는 것은 피드백을 드리고 나서 이력서를 수정하는 필요하면 저는 제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써서 다시 한번 피드백을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취업에 대한 가득한 열정들이 많이 느껴져서 그것도 너무 좋았고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아까도 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본인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를 좀 드러내는 그런 이력서가 나왔으면 좋겠고 첫 문장이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면접관이 봤을 때 임팩트가 있는 그런 첫 문장을 좀 만드시는 게 좋다. 첫 문장에 이제 딱 꽂히면 사실 다음 문장을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보고 이 사람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지? 이제 그런 궁금증이 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이력서이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클리닉 진행을 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인데 내가 서류 탈락했다고 해서 너무 부족하거나 잘못된 사람이라고 이제 좀 이렇게 상처를 받으시거나 많은 고민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일단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려보고 싶었어요. 내가 이제 이 이력서를 제출하는 곳에 그 기업의 문화나 형태가 사실 기본적으로는 다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는 것 뿐이지 내가 너무 부족해서 안 되는 게 아닐까. 약간 이런 고민은 안 하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려보고 싶었고 저희 그 프로그래머스 양식 보면은 처음에 이제 간단 소개라고 자기소개 적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통해서 아까 닉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좀 거기에 더 어필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같은 백엔드 직무더라도 이제 기업마다 내가 하는 업무는 좀 상세하게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JD에 나타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좀 약간 좀 두 가지 이력서 버전을 만들어가지고 첫 번째 이력서를 했을 때 합격이 더 많이 되는지 아니면 두 번째 이력서 했을 때 합격이 많이 되는지 A/B 테스트를 하는데 네. 약간 그런 거를 해보시는 것도 일단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발자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에자일 프랙티스 차원에서 보면은 피어 리뷰를 하고 짝 프로그래밍을 하고 풀 리퀘스트를 하잖아요. 그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나의 이력서의 품질이 어떤지를 동료들에게 공유하고 같이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는 그 과정 사실 같은 패턴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이것을 응모해 주신 분들은 이미 그런 태도를 가지신 분 같아서 매우 마음에 듭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없는데 이번에 프로그래머스에서 그런 자격증을 출시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 프로그래머스에서 만든 PCCP라는 이제 자격증을 출시를 할 예정이고 이제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프로그래머스 코딩 전문 역량 인증 시험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PCCP 자격증은 저희가 이제 코딩 테스트나 과제 테스트를 많이 진행을 해온 이제 기업으로서 저희가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를 가지고 코딩 테스트와 가장 유사하게 설계를 했고요. 취득하시는 그런 개발자분들의 알고리즘 역량을 바로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력서 한 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니라 이 자격증은 정말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런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강력한 스펙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서 꼭 한번 많이 도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9월 18일 일요일 날에 대망의 첫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저희 프로그래머스 안에서는 이 시험에 어느 정도 레벨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데브 매칭에 참여를 하실 때 프리패스를 적용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데브 매칭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매번 시험을 보실 필요 없이 이 자격증에서 레벨을 잘 획득을 하시면 그냥 계속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응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래머스의 PCCP, PCCE 자격증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이 자리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프로그래머스 교육사업팀의 카일이었고 이제 다음에도 개발자분들의 성장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 빛내주신 세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